아, 그리고 음, 지금 뒤에 고양님이 주무시고 계셔. 음. 중간에 저분이 깨셔서 야옹할 수도 있어. 그러면 잠깐 멈추자고. 뭐 그냥 배경음악으로 놓지 뭐. 제가 방송을 탈 정도로 유명한 걸 원하는 애가 아닐 거야, 아마. 목소리만 나요. 그렇지. 우리 트럼프가 골프를 쳐줄까 싶다. 그럼 그러냐? 일본이랑은 열심히 쳤잖아. 그 사람 우리랑 일본이랑은 미국에서 완전히 급이 다르고, 그다음에 그 아베는 원래 골프 굉장히 잘 쳐. 아니야. 근데 검색 다 해봤는데 아베가 90타, 트럼프가 싱글이었다는데 차이가 아니, 났대. 근데 그 아베는 그걸 꾸준히 치던 사람이고, 그리고 윤이 90타 못 칠걸? 뭐 하여튼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한배의 경제의 속살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묵이고요. 이한배 기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트럼프와 윤석열 그리고 양국의 외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예정이시라고요. 네. 본론 들어가기 전에 여담 하나 하겠습니다. 진행자님 혹시 그 크라잉넛이라는 그룹 아시나요? 예, 뭐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4인조 펑크락 밴드죠. 제가 가장 즐겨 듣는 음악이 펑크락입니다. 진행자님은 윤선혜, 이상은 이런 조용하고 담백한 목소리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뭐 단연 펑크락입니다. 밝고 경쾌한 멜로디가 우당탕탕 터지는 레이지본, 타카피, 럭스, 크라잉넛, 부펑충 뭐 이런 밴드들 좋아합니다. 운동할 때 들으면 신납니다. 예. 크라잉넛 노래 중에 룩셈부르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룩셈부르크, 아리헨티나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가사가 각 나라의 특징을 한 줄로 요약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석유가 넘쳐나는 사우디, 이거 사람이 너무 많은 차이나, 월드컵 2연패의 브라질 뭐 이런 식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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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지난주에 성대모사 했으니까 이번 주는 노래 해보려고요. 네. 예. 좀 더 해보면 하루 종일 레게 하는 자마이카, 하루 왼종일 해 떠 있는 스웨덴, 신혼여행 많이 가는 몰디브 섬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이 등장합니다. 미국 가사가 뭐냐? 전쟁을 많이 하는 아메리카. 저는 이거 듣고 이분들 진짜 천재다 싶었습니다. 예. 미국을 이렇게 정확하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참고로 우리나라도 나오는데 이 부분도 멋져요. 이제 곧 하나가 될 코리아입니다. 멋지죠? 예. 예. 전쟁을 많이 하는 아메리카. 얼마나 전쟁을 많이 했으면 이 가사가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벌어진 거의 모든 전쟁에 미국이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했죠. 그런 와중에 다시 재앙의 시대가 닥쳐왔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윤석열, 트럼프 두 정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예언 같은 거 잘 못하고 시도도 잘 안 하지만 이번에 하나 하겠습니다. 윤석열은 트럼프의 상대가 안 될 겁니다. 헤비급과 플라이급의 대결 느낌이에요. 한마디로 개발릴 것이 예상됩니다. 지지난주 일요일에 윤석열이 8년 만에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는 뉴스가 떴어요. 예. 트럼프가 골프 광인데 트럼프와 친해지기 위해서 브로맨스를 만들기 위해서 골프 연습을 재개했다는 겁니다. 예. 진짜 루돌프 녹용 따는 소리하고 자빠진 거죠. 일단 이건 누가 봐도 거짓말입니다. 지금 속속 드러나는 정황을 보면 윤 대통령은 트럼프가 당선되기 한 달 전쯤인 10월 12일에도 태능CC에서 골프를 쳤다는 거잖아요. 예. 트럼프 당선을 예언하고 연습한 겁니까? 예, 또 점 봤어요? 와, 점 본 게 사실이라면 졸라 축하드립니다. 예, 이번에는 점이 맞았어요. 예. 골프 친 10월 12일이 북한이 쓰레기 풍선 보낸 날이래요. 예. 예, 군 장성들은 골프 다 취소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군 최고 통수권자가 골프를 치다 걸렸으니 알려지면 큰 사단이 나겠죠. 그러니까 유추해보자면 윤석열이 중요한 시국에 골프 치다가 걸렸고 이게 알려지면 난리가 날 테니 미리 선수를 쳐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도 그렇고 그걸 슬그머니 흘린 참모진들도 그렇고요.
뇌가 한 스푼이라도 있다면 이런 짓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미국이 알게 됐잖아요. 안 그래도 윤석열이 미국의 절절매는 굴욕 외교 중인데 너무 중요한 호구를 하나 더 잡힌 겁니다. 앞으로 대통령실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한미 정상회담이 잡히면 실무자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트럼프하고 골프 약속 잡는 게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아니 뭐 브로맨스 어쩌고 하면서 온 국민 앞에서 트럼프랑 골프 치려고 연습한 거라고 뻥을 쳤으니까요. 그러면 트럼프가 윤석열하고 브로맨스 좋지 하고 쳐주겠어요? 그 협상의 달인이? 골프? 바빠 죽겠는데 뭔 골프? 다음에 치시죠. 이러는 순간 윤석열은 엿드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백악관에게 진짜 애걸을 해야 돼요. 골프 약속 한번 잡겠다고요. 그렇죠. 이미 이 협상은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협상이라는 게 주고받는 겁니다. 우리는 골프 약속 한번 잡는 것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대가로 중요한 국익 하나를 내줘야 됩니다. 사회동포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 빠가사리 짓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어떤 협상가인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경험을 했어요.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이렇게 불러주면 황교안이 좋아할 거예요. 이 인간이 이미 전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2017년 1월 27일, 이때는 탄핵으로 박근혜 업무가 중지됐고 황교안 당시 총리가 행정부를 이끌 때였습니다. 이때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관계 장관회의를 연 다음에 이런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미국 신정부와 새로운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겠다.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시엘가스를 수입하기로 했다. 미국으로부터 항공기, 반도체 제조 장비 등의 수입도 늘리겠다. 상황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무기 구입 확대도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일국의 경제부총리가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이겠다가 아니고 니네 걸 더 사고 우리 걸 덜 팔아서 미국 좋은 일을 해주겠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게 트럼프의 요구였죠. 한국과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니 한국이 우리 걸 더 많이 수입해야 된다. 이게 트럼프 주장이었으니까요. 예. 문제는 유일호가 저 말을 할 때가 트럼프가 이걸 우리한테 본격적으로 강요도 하기 전이었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였다고요. 근데 우리가 먼저 알아서 꿇었어요. 아니 꿇어도 쟤들이 뭘 협박을 하면 그때 꿇어야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황교안을 예뻐라 했어요. 한국은 협박도 하기 전에 알아서 꿀래 이러면서 사흘 뒤에 트럼프가 황교안한테 전화를 걸어요. 30분 동안 통화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100% 한국과 함께한다. 뭐 이런 립 서비스도 해줍니다. 황교안 입장에서는 가문의 영광이었겠죠. 네. 얼마나 감동했는지 이 사실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웃긴 게요. 그 전화통화 이후 딱 몇 시간 뒤에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화학제품의 반덤핑 관세를 물려버린 겁니다. 애경화학, LG화학이 미국 시장에서 공정가격보다 싸게 팔아서 덤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관세를 엄청 물려버립니다. 황교안이 나 럼프 형님하고 30분이나 통화했어 해벌쭉 하는 동안 저쪽은 뒤통수 치고 있었다고요. 이 과정을 한 줄로 평가하자면 황교안은 뷰응딱짓을 했고 트럼프는 한국을 농락한 겁니다. 그 황교안 씨 이야기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여담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황교안 씨가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진정한 개그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권한대행 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이렇게 적힌 시계를 돌렸잖아요. 그렇죠. 이때부터 웃기더라고요. 제일 웃겼던 게 삭발. 2019년 9월에 당시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대표였는데 문재인 정권에 결연한 투쟁한다고 삭발을 합니다. 주변에서도 삭발하는지 몰랐대요. 깜짝 삭발인 거죠. 그런데 피켓팅도 있고 단식도 있는데 왜 하필 삭발이었느냐? 이유가 뻔하잖아요. 황교안이 당시 가발 논란이 있었는데 가발 아니에요 이걸 보여주려고 한 겁니다. 여기서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우리 이런 거 안 웃기로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삭발을 했더니 난리가 났어요. 황교안이 결연하게 투쟁했다. 이게 대중의 관심사가 아니고 야, 저 가발 아니었어? 온통 그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랬죠. 심지어 DC 인사이드에 탈모 갤러리라고 있는데 거기서 개빡쳐가지고 그동안 탈모인인 줄 알고 지지했는데 지지를 철회한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야, 이 사람 진짜 웃긴데? 감탄했습니다.
또 하나 웃겼던 거. 진행자님 혹시 그 사방의 길 프로젝트라고 아세요? 아니요, 그건 예. 모르겠습니다. 예, 모르시죠? 이 예. 뭐냐면 2019년에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TV 토론 때 사회자가 경제를 살릴 대안이 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황교안이 사방의 길 프로젝트가 대안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설명을 들어보니 자기가 2017년 대통령 권한 대행할 때 경제인들이 경제가 너무 어렵다 우는 소리를 내서 사무실에 와서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놓은 대안이 사방의 길 프로젝트였답니다. 사방의 길이라는 게 얼핏 보면 다 막힌 것 같지만 틈틈이 구멍이 있다, 길이 있다. 그래서 사방으로 길을 뚫고 나가자 라는 프로젝트래요. 예, 그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길이 과학기술 ICT를 산업으로 연결시키자, 벤처 창업 활성화하자, 규제 개혁하자, 국제사회로 나가자 이거였다는 겁니다. 이걸 해서 경제가 살아났다는 게 황교안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듣다가 아니 내가 명색이 경제 전문 기자인데 사방의 길 프로젝트를 처음 들어본 거예요. 예. 예, 진행자님도 모르시잖아요. 예, 모릅니다. 그래서 뭔가 싶어서 검색을 했더니 당시 네이버에서 사방의 길을 치니까 사방초등학교가 나와요. 경주에 있는 초등학교래요. 그리고 다음에 사방치기가 나옵니다. 이건 예. 노는 그 예, 게임이에요. 예. 그 다음 나오는 게 필리핀 사방비치, 뭐 해변 이름인가 봐요. 이런 게 나옵니다. 구글에서는 한줄 더 떠서 사방의 길 검색하니까 이것을 찾으셨나요? 사망의 길이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지금 그림이 나오죠? 제가 그때 캡처해 놓은 겁니다. 구글은 사방의 길을 사망의 길의 오타로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사방은 어둠에, 사방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경제 정책입니까? 황교안은 그걸로 경제를 살렸다는데 그게 뭔지 아무도 몰라요. 뭐 비밀 프로젝트예요? 아니 뭔 국가 경제 정책이 검색해서 쳐보면 사방치기하고 사방에도 밀리냐고요. 그때 제가 이분은 웃기는 걸로는 인정해줘야 된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코미디에 재능이 있어요. 아무튼 다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가 한국을 매섭게 몰아붙이는 주제 중 하나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입니다. 100억 달러로 올리라고 엄청 압박을 하는 중이죠. 근데 일단 외교를 논하기 전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는 팩트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도 미군이 주둔하고 있죠. 일본도 주1미군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걸 냅니다. 매년 한 2조 원 조금 넘게 내요. 우리가 한 1조 5천억 내니까 우리보다 좀 더 냅니다. 트럼프는 이걸 우리나라에게 매년 100억 달러, 13조 원, 그러니까 지금보다 10배는 더 내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 저보다 진행자님이 훨씬 더 잘하시는데 예, 요즘 본인이 등판하면 조회수가 떨어진다고 자꾸 자책을 하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주1미군의 주력이 공군, 해군, 해병대입니다. 육군은 거의 없어요. 주1미군의 해군과 공군 규모가 거의 웬만한 한 개 나라 전력에 버금갈 정도로 막강합니다. 특히 막강한 게 해병대입니다. 주1미군이 약 5만 명 정도 된다는 건데 그중 절반이 해병대입니다.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주1미군은 과연 일본을 지키기 위해서 거기 주둔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왜 주력이 공군과 해군 그리고 해병대죠? 지키는 게 목적이면 육군이어야죠. 특히 해병대는 지키는 부대가 아닙니다. 상륙작전과 선제 타격을 하는 공격부대라고요. 그게 지금 주1미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니까요. 일본을 방위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침략하려고 있는 겁니다. 북한 아니면 중국 아니면 러시아겠죠. 예. 그렇다면 일본은 주1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미국에 내야 되는 나라가 아니고요. 미국의 아시아 침략기지용 용토를 빌려준 대여료를 받아야 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호구 잡힌 일본이 1년에 2조 넘게 돈을 주고 미국 해병대 침략기지에 땅을 대주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2016년부터 미군 애들이 부산항 미군 부대에서
생화학 방어 체계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건 감추다가 나중에 미국 애들이 어쩔 수 없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요. 물론 그냥 인정한 게 아니고 몰래 하다가 부산 시민단체가 계속 의혹을 제기하니까 마지못해 2019년에야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주한미군이 부산에 들여온 물질이 보툴리눔 톡소이드, 포도상 구균 톡소이드, 리신 뭐 이런 거래요. 이걸 부산항 8부두 시설에 들여놓고 평택기지에도 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보툴리눔 톡소이드가 신경조직을 마비시키고 파괴하는데 매우 강력한 특수물질이랍니다. 1g으로 무려 1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걸 왜 우리나라에 들어왔냐고요. 미군 해명이 화학공격 방어를 위해서 들여온 거고 매우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1g으로 100만 명을 살상하는 화학물질이 어떻게 안전할까요? 그리고 그게 화학공격 방어하고는 무슨 상관입니까? 방어물질이 아니라 공격물질이잖아요. 만약 미군 논리대로 그게 진짜 안전하고 방어를 위해서 꼭 필요하면 백악관에 들여놨어야죠. 방어 시스템이라면서요. 백악관부터 방어하는 게 미군의 기본 임무 아니에요? 네. 무슨 말이냐? 주한미군은 물론 전쟁 억지력을 갖는 역할도 하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미국의 대태평양 군사기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땅 빌려주고 있다니까요. 오키나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돈을 내야 되는 일인지 받아야 되는 일인지 다시 따져봐야 하는 겁니다. 네. 뭐 원래대로 하자면 이게 주둔비 지원금 정도가 정확한 이름인데 네. 이거를 무슨 뭐 방위비 분담금 이렇게 말을 좀 바꿔놓은 거죠, 정부에서. 그러니까 훨씬 더 우리가 내야 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네. 행동경제학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최근 각광받는 행동경제학자 댄 에리얼리 듀크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첫인상 이론이라는 겁니다. 에리얼리가 학생들을 상대로 실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신앙송을 할 텐데 돈 내고 들으러 올 사람 있냐? 이렇게 물었대요. 예. 좀 애매하잖아요. 경제학 교수가 낭송하는 시를 굳이 시간 내서? 그런데 또 궁금하잖아요. 우리 교수님이 시를 얼마나 잘 낭송하시는지. 그리고 왠지 시를 들으면 좀 고상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혹시 학점을 잘 줄 잘 들 수도 있죠. 예. 또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짧은 시 한 편 들으려면 1달러, 중간 길이의 시 한 편은 2달러, 긴 시 한 편의 낭송을 들을 때는 3달러만 내면 됩니다. 큰 돈 아니니까 교수님 시 낭송하는 거 들어보자 하고 꽤 많은 학생들이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실험입니다. 예. 두 번째 실험은 다른 학생들에게 반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시낭송을 할 건데 니들이 이거 듣고 싶겠냐?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줄게. 돈 받고 내 신앙송 들어줄 사람 손! 이런 겁니다. 이번에도 꽤 많은 학생들이 자원했습니다. 시간도 없고 듣기도 싫지만 돈 준다니까 학점도 잘 줄 수 있고 특별히 들어드릴게요. 뭐 이런 취지죠. 예. 그래서 에리얼리 교수가 얼마 받을래? 했더니 학생들 답이 짧은 시를 들어주는 데는 1달러 30센트, 중간 길이의 시에는 2달러 70센트, 긴 시를 참고 들어주는 데에는 4달러 80센트를 받아야겠다. 그 요구를 했답니다. 예. 이건 좀 그럴듯해 보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제 하나하나 따로 들으면 있을 법한 이야기인데 지금 두 이야기를 합치니까 진짜 웃긴 일이 됐죠. 두 그룹의 학생들이 해야 할 일은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양쪽 다 에리얼리 교수가 구린 목소리로 신앙송하는 것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학생들은 돈을 내고 듣겠대요. 두 번째 학생들은 돈을 받고 들어야겠다는 겁니다. 뭐 이런 웃긴 시츄에이션이 다 있냐고요. 네. 에리얼리 해석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의외로 상품의 가치를 정확하게 판단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에리얼리의 구린 목소리 신앙송을 듣는 건 매우 힘든 노동입니다. 당연히 돈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들이 그 신앙송을 들으려고 돈을 낸다는 겁니다. 상품 가치에 대한 판단을 엉망으로 한 거죠. 맞아. 살짝 방심하면 10,000원짜리 상품을 30,000원에 사는 바가지를 쓰잖아.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바가지를 쓰는 게 아니고요. 돈을 받아야 하는 일에 되레 돈을 준 겁니다. 이 이론의 제목이 왜 첫인상 효과냐면 최초로 어떤 가격이 제시됐어요.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그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판단도 하기 전에 그 첫 번째 가격이 각인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그게 기준이 돼요. 돈을 받아야 될 일인데 처음에 이건 돈을 내는 일이야. 이렇게 최초 가격이 제시되면 그래, 그건 뭐 돈을 내야 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주한미군 방위비 혹은 주일 미군 방위비, 이게 과연 한국과 일본이 미국에 돈을 내야 되는 일일까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냈으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내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첫인상 효과입니다. 그러네요. 이성을 차리고 보면 받아야 될 일인지도 몰라요. 미군이 한국과 일본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역할이라면요, 미국이 타국 영토를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가 실험을 위해서 1g에 100만 명을 살상하는 무기를 어느 지역에 들여요. 당연히 들이면 절대 안 되는 건데 100만 보를 양보해서 만약 들인다면 돈을 받고 해야 되는 일입니까? 돈을 내고 해야 되는 일입니까? 돈을 받아야죠. 그것도 엄청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제가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단언컨대 미국은 주한미군 못 뺍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았어요, 그럼 빼세요 이러잖아요. 절대 못 빼요. 네. 여길 빼면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육로를 잃는다니까요. 그래서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할 때는 프레임을 잘 짜야 됩니다. 협상 지도자가 배짱이 있어야 돼요. 트럼프가 100억 달러 내 이렇게 나오면 그럼 주한미군 빼시죠, 이런 깡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블러핑이라 할지라도 해야 돼요. 원래 협상에서는 우리가 제시하는 첫 가격은 블러핑입니다. 저쪽이 세게 부르면 우리도 세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 지점을 찾아 나가죠.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할 수 있다, 이 한마디만 던져보세요. 협상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야씨, 그러다가 미군 진짜 빠지면 어떡하냐 걱정하실 텐데 안 빠진다니까요. 걔들 절대 못 빠져요. 이런 프레임을 만들 용기, 이론적 확신과 발상이 지도자에게 있느냐 없느냐 싸움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윤석열은 뭔 짓을 하고 있습니까? 엄중한 시국에 골프 치다가 걸리니까 트럼프하고 브로맨스 다지르고 골프 연습했다고 거짓말을 해요. 그 거짓말 덕에 국익 하나가 날아갈 예정입니다. 이렇게 호구부터 잡히는 협상 실력으로 트럼프 상대가 되겠습니까? 게다가 지난번 방위비 협상 때 보니까 보수 언론들이 발광을 하더라고요. 중앙일보는 한국 방위비 분담금 2배 못 낼 건 뭔가, 안보 구도세 안 돼, 이런 기사를 대문짝만 하기 싫었어요. 다소 놀라웠습니다. 예. 조선일보는 우리가 낸 방위비 분담금 최대 94% 국내 경제로 돌아와, 뭐 이런 기사를 냅니다. 와, 진짜 2019년 그 해에는 지랄 농사가 대풍년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또라이지 멍청이가 아닙니다. 골프 치고 시시덕거린다고 걔가 딴 나라 봐주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더 단단히 이론으로 무장하고 여론을 모아서 어떻게 대응할까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은 골프를 칩니다. 윤석열을 저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게 정말 시급한 과제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할 일을 해나가면서 더 열심히 투쟁해서 윤석열이 야기할 이런 비극을 최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한배 기자였습니다. 땡땡.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할 때 네 얘기가 좀 들어가면 좋은데 완전히 이제 전문 지식이잖아. 길고 긴 이야기를 그 길고 긴 이야기 중에 이제 잠깐 짧게 넣으면 이게 이제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냥 이야기가 좋은데 이제 좀 이 아는 군사적으로 좀 아는 분들이 들으면 네 얘기를 더 아니요. 이거 군사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고, 근데 하여튼 이게 이제 방위비가 아니라 주둔비라는 거죠.